안녕하세요. 저는 박윤주. 네, 최수정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모의평가를 진행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모의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정관들도 사실 이제 평가의 관점이라는 거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의 서류를 모아서 어떻게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지 서로의 의견을 공유를 합니다. 평가라는 게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지원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평가의 주안점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실제로 저희가 5명의 학생들 서류를 선정을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이 되는지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학생의 케이스는 소위 강명상가라고 불리는 대학 라인의 이제 상경 계열에 지원한 학생의 성적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은 전체 교과의 평균 등급은 3.1등급이었고요. 네. 이 학생의 케이스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과목마다 큰 편차 없이 대부분 3등급, 4등급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거의 모든 교과목이 그렇게 성적을 받은 친구예요. 성적 간에 굉장히 분포가 심하거나 이런 학생은 아니고, 이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경 계열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경 계열은 인문 계열의 이제 학과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이 좀 뚜렷한 과이긴 하잖아요. 계열이긴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딱 집어서 경제를 들었느냐가 조금 이 학생의 평가를 진행할 때 주요한 부분이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학년 성적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이 학생 1학년 성적을 보면 일단 수학은 이제 계속 4등급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영어는 평균 내면 이제 3등급인데 2등급을 받은 학기도 이제 있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상경계열 지원한다 그러면 어쨌든 사회 과목이 중요하니까요. 사회 과목은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우수한 이제 성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은 1학년 성적 기준으로 봐도 누가 봐도 문과. 그쵸, 문과 가야 되는 친구죠. 문과 네. 학생의 전형적인 성적 분포인 것 같아요. 정보가 1학기 때 5등급이었던 점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강자 수라든지 이제 과목 좀 지표들을 보면은 일반 고등학교의 이제 평범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수강자 수가 많은 학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다만 또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평범한 보통 규모의 일반 고등학교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한번 찍었던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표준 편차로 꼭 학교에, 그쵸? 고등학교에 소위 말하는 학업 경쟁의 수준이라던가 학력의 수준 이런 것들을 단순 판단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편차라면, 아마 표준 편차라면 그냥 정말 극히 평범한 일반고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한 수치이긴 하네요. 딱 봐도 2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과목들은 원점수가 한 90점대 그 정도가 되고, 이제 3, 4등급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이제 70점대에서 80점대. 전형적인 일반 고등학교의 성적 분포를 따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학년 성적으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네, 2학년 성적 보면 확실히 경제를 이수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아무래도 2학년 때가 인문계열 학생들도 그렇고 자연계열 학생들도 이제 사회과학 과목에 이제 구체적인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게 되니까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돼서 얼마나 충실히 무엇인가를 이수했느냐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학년이죠.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은 상경계열을 지원을 했으니 경제를 이수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사실 적극적으로 이수했다라고 충분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경제의 또 이수자 수를 보면 54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단순 계산했을 때 1등급이 2명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등급 따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본인이 아마 이때부터도 이제 학생부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전부터 이제 상경 계열을 좀 고려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했던 학생이니 아마 경제를 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상경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경제를 이수하고 지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제가 폐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 일부러 폐강을 유도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를 이수하지 못하고 경제 수학으로 가름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제 이수자가
54명, 52명 이 정도면은 아주 적진 않아요. 맞아요. 네. 이 30명 아래인 학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아주 네. 적진 않지만 그래도 경제 과목에서 3등급, 4등급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선방했다. 네. 그럼요. 네. 준수한 성적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수학 교과는 이제 3등급, 4등급 이렇게 이제 확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원하는 학교 라인이 광명상가 라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내에서는 수학 1 3등급 받은 거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네. 보통 상경 계열 지원을 염두하고서는 이제 컨설팅을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 상경 네. 계열을 써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원하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중위권 좀 이하의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특히 문과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경 계열을 지원한다는 거는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수학이 3등급 이하가 많습니다. 네. 1, 2등급이 잘 없죠. 네, 1, 2등급의 교과 성적, 수학 교과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학 1이 3등급이었던 점과 그리고 경제 교과를 이수했고 경제 교과 등급이 3등급, 4등급 이 정도를 유지했다라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일단 이 경쟁 풀 내에서는 준수한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은 이 친구는 대부분 이제 뭐 음악이라던가 이런 예체능 과목을 들었고 그다음에 공학 일반 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크게 없고 그래도 다 성취도를 A를 받아서 네. 뭐 성실성의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3학년 이제 성적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네. 3학년 때는 사회 과목을 세계지리랑 사회문화 이렇게 두 과목을 이수를 해서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2학년 때 이제 3과목, 이제 3학년 때 2과목 이렇게 사회 과목을 이수를 한 학생이고요. 요즘에 교육과정 이수하는 경향성으로 보면 이렇게 이수를 하는 건 좀 일반적인 네. 사안인 것 같아요. 네, 3과목, 2과목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3학년 1학기 때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강자 수를 보면 거의 인문계 학생들 중심으로 확통을 들었던 수강했을 것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3학년 때 확통이 한 2등급 정도 나와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살짝 드는데 그래도 확률과 통계 3등급이면은 이 대학 라인에 지원하는 학생들 선에서는 그래도 준수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은 이게 평가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 의도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긴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 통합 수학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학교의 뭐 교육과정 편제상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인문계열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학을 선택한 것도 저는 좀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성적대 3.1등급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지원하는 성적대에서 무난한 성적대이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3.1등급이라는 성적이 같이 지원하는 지원자 풀에서 뭐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체적인 교과의 분포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장점으로 작용할 만한 이수 내역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사실 이 학생의 케이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실 준비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 컨텐츠를 시청을 하시는 이제 학생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경계열 지원하시면서 수학 등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짝 잘라서 이야기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중경외시 라인을 넘어가면 수학 3등급 정도는 불편하지 않다라고 저는 사실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상경계열 지원을 뭐 꺼리실 필요는 없고 이제 물론 상경계열이 기본적으로는 인기학과다 보니까 전반적인 다른 과목들의 성적 상황이라던가 학생부의 상황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상경계열 지원을 꺼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그것도 사실 대학을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입시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광운대학교 경영학과를 이제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네, 그래도 입시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또 경영학과라는 학과를 고려를 했을 때는 잘 되었던 것 같고 아마 학생부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럼 다음 학생
넘어가도록 할까요? 두 번째 학생의 케이스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국승세단. 네. 네,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은 전체 교과 평균을 내면은 2.9등급 정도의 성적대로 사실 국승세단 지원하는 지원자들 대비 교과 성적은 약간 이제 낮은 축이죠.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성적부터 한번 볼까요? 수학은 5등급이고, 네. 그쵸? 쭉 5등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은 4등급. 인문계열이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뭐 1학년 때 상황에서는 몰랐다 쳐도 좀 영어는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사회는 또 반면에 이제 3등급 또 나중에는 2등급 이렇게 받아서 그래도 사회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는 이제 우수한 성취를 좀 얻은 것 같고, 근데 누가 봐도 정말 문과를 가야 네. 하는 학생이긴 하네요. 네, 1학년 성적 분포만 봐도 이 학생은 문과 성향이 굉장히 강한 학생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한국사 교과, 사실 역사 교과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사실 329명이면은 이 학교의 규모도 꽤 큰 학교다라고 그쵸. 보여지네요. 그죠. 수도권이나 뭐 못해도 어쨌든 광역시 내에 있을 만한 이제 좀 소재지의 학교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은 1학년 때 좀 계열 선택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나는 인문계열이구나라고 이제 결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때 이제 체육을 한번 성취도 B를 받았는데, 뒤에 보면 2, 3학년 때 이렇게 예체능 과목이라던가 비주얼 과목에서 B를 받거나 한 적은 없어서 이렇게 한 번 정도면 우리가 사실 인문계열 지원하는데 체육을 꼭 잘할 필요는 없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 네. 뭐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네. 있죠. 수행평가 어떤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면 이거는 사실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체육이 약간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횟수라든지 이런 이제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데, 사실 신체 능력이 이렇게 그렇죠. 좀 안 될 수 있죠. 운동 능력이 좀 부족할 수 부족할 있잖아요.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체육은 종종 이제 성취도가 이제 B 내지는 C를 받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거를 크게 이제 평가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2학년 성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학년 때 전체적으로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수학은 좀 어려웠죠. 그쵸. 계속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게 보여지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때부터도 상경 계열을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성적이 좀 고전을 겪다가 2학년 때 이제 사회교과의 이수 단위가 많아지면서 통합과학도 빠지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교과 평균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또 여전히 역사 과목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1학년 때도 한국사가 1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는 세계사를 이제 1등급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세계사 같은 경우에 수강자 수가 굉장히 적죠. 네. 세계사가 이제 이 학생이 이수한 학교 같은 경우도 29명밖에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체감을 하기에도 가장 안 듣는 과목이 세계사예요. 그 다음에 저는 동아시아사 이렇게 느끼거든요. 정말 아예 안 듣는 수준으로 보여지고 사실 경제보다도 훨씬 안 열린다라고 저는 체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을 이제 수강을 했는데 심지어 29명밖에 이제 안 듣는 상황에서 1등급을 받았으면 아마 이 학생이 1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세계사 전교 1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역사 과목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에서도 1등급을 확보를 해서 일단 2학년 때 굉장히 성적이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특이하게 국제정치라는 과목을 이수를 했는데 수강자 수가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마 이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은 아닐 것 같고. 맞아요. 네.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시면 수강한 4명의 학생이 모두 A를 받았고, 그리고 사실 100점을 다 주셨어요. 네. 4명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 인원이 듣지 않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듣는 이제 과목을 적으로 선택해서 이수를 했다라는 점은 그래도 자기주도 역량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국제정치 이런 과목은 일반고에서는 거의 열리진 않고 보통 국제고 학생들은 좀 많이 듣는 과목이잖아요. 네, 정규 수업으로 많이 열리죠.
그래서 국제정치라던가 국제법, 국제경제 이런 과목들은 사실 공동교육과정으로라도 이제 약간 수강을 한 이력이 있으면 대학이 사실 선호하는 측면이 저는 있는 과목들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은 아니니까요. 네. 3학년 성적으로 넘어가 보면은 3학년 때도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그리고 한문, 교과에서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2등급의 성적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와 확률과 통계 성적은 좀 아쉽기는 하죠. 이 학생이 사실 저희가 언급을 안 했지만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사실 국어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3학년 때 언어와 매체가 사실 4등급으로 조금 저조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가 인문계열 안에서도 국어국문학과라던가 이런 데를 지원하기는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B 등급을 받은 과목이 하나 있어요. 네. 심화영어 원 심화영어. 교과를 네. 이제 성취도 B를 받게 되었는데 네, 거의 다 들었네요. 322명이 들었어요. 네, 거의 전교생이 다 들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시면은 A를 많이 주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보통 세감하시기에 A를 어느 정도 주는 게 좀 보통이라고 좀 그래서 생각하세요? 40% 이상은 주시는 게 음. 평균적이지 않나 싶은데 18%면 사실 되게 조금 주신 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고 안에서도 A를 조금 소위 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한 25% 저는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금 주신 건 맞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C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주셨네요. 맞아요. C를 굉장히 많이 주셨다는 것도 되게 눈에 띄는데 보통 C는 정말 조금 주시잖아요. 네. 근데 C를 47%나 주셨는데 네, 그래서 B를 받았다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나 대략 분포를 보면은 3등급 내지는 4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 학생은 사실 원래 영어가 3, 4등급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심화 영어를 소홀히 했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인문계열 학생이면 사회 과목이 중요하니까 사회 과목은 2학년 때 이어서 3학년 때도 다 2등급 받으면서 우수하게 잘 유지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는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이 학생의 교과 성적 분포를 보면은 인문 계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과별 모집 단위도 굉장히 인원이 적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학생이 강점을 보였던 과목들이 이제 좀 채널과 인문 윤리. 계열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지원도 잘했지만 그리고 성적 분포가 평균을 냈을 때는 2.9등급이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은 장점이 있는 학생이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물론 모든 과목을 다 우수하게 막 1등급, 2등급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저희가 그거를 1차 목표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신을 받다 보면 뭐 꼭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내신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본인이 잘하는 강점의 교과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경우가 사실 학종에서는 유리한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해서는 어느 대학 라인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도 있어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다 너무 다 우수해서 오히려 편차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국숭세단 라인에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특별하게 딱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생의 케이스는 저희가 또 이제 건동홍숙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 라인에 공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의 케이스입니다. 네. 이 학생은 어떻게 됐나요?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제 합격을 했고요.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번째 학생의 케이스는 중경이시 라인의 네. 이제 공대에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하향한 케이스다라고 하더라도 누적된 성적의 추이를 보는 거니까요. 결이 중요하죠. 네.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합격을. 윤주쌤께서도 추론하신 바와 같이 이 학생은 전국 단위 자사고.